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4만원까지 갔던 두산 에너빌리티 57,000원까지 빠지더니 지금은 86,000원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오르고 왜 빠졌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은 어떤 자리인지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승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최근 AI 섹터가 크게 오르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시장의 화두가 됐습니다. AI 서버 한 대 돌리는데 일반 가전제품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정작 그걸 돌릴 전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원전을 다시 급하게 지어야 하는 처지가 됐고요. 그런데 이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이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두산이었습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몇 안 되는 상황. 이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한미 원전 협력 얘기까지 겹치면서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주식만 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10만 원을 넘겼습니다. 실제로 당시 외국인들은 삼전을 팔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갈아탈 정도로 시장에 관심이 온통 이 종목 하나에 쏠렸는데요. 국내 대장주를 팔고 중소형 에너지주를 산다는 게 흔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시장이 이 스토리에 확신을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정작 기대했던 진짜 계약이 자꾸 미뤄지면서 상황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만 떠들던 기대감이 실제 숫자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동안 몰렸던 매수세가 그대로 매도세로 돌아선 거예요. 결국 14만원 고점 대비 반토막인 57,000원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지금 다시 8만원대까지 회복하면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미국의 대표 원전 기업인데 이 회사 지분을 한미가 공동으로 인수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흐름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한국 원전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할 때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발목을 잡았거든요. 한국 원전이 자기네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나 분쟁을 걸어왔고 그때마다 수출 계약이 지연되거나 아예 틀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전 레시피를 가진 회사가 계속 그거 우리 거 베낀 거 아니냐 시비 거는 셈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이 웨스팅하우스의 주주가 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더 이상 남의 회사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회사가 되는 거니까요. 그동안 발목 잡던 지재권 분쟁이 자연스럽게 풀릴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 원전 기업들의 해외 수출길이 열린다는 기대감, 이게 지금의 상승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직 기대감만으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물릴 수도 있거든요. 뉴스 하나에 급등한 종목일수록 그 뉴스가 확정되기 전까진 변동성이 크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확실한 진입 타이밍은 전고점인 98,000원을 뚫어주고 다시 이 자리에서 눌렸을 때입니다. 이 전고점을 뚫어준다는 건 그만큼 수급이 계속 붙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11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전고점을 못 뚫고 다시 눌려준다면 72,000원짜리인데요. 최근에 정확히 이 가격에 지지를 받아준 자리지만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똑같은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은 이력이 있거든요.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현재 차트도 교과서처럼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 번 크게 오른 뒤 여기 58,000원대에서 지지받으면서 매물대를 다졌고 이 매물대를 발판 삼아 97,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디서 지지를 받았는지 보면 여기 예전 매물대에 있는 상단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었죠. 그 기세를 몰아 14만원까지 상승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매물대를 만들면서 가격을 지켜준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자 평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락했을 때도 58,000원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다시 올라가서 밀렸을 때도 예전에 가격을 지켜주던 72,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같은 자리가 반복해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세력들이 자기 평단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떨어진다면 72,000원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인 11만원까지 수익률을 계산하면 약 5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전고점인 98,000원에서만 팔아도 26%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은 웨스팅하우스 인수 기대감으로 오른 거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인수 예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가격은 다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는 72,000원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죠.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정해둔 자리에서 기다리는 매매가 이럴 때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간다
한다면 98,000원을 뚫어내고 지지를 받을 때 추격 매수를 노려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뚫었다는 건 결국 수급이 붙었다는 뜻이고 차트는 뉴스보다 항상 빠르게 선반영되거든요. 그러니 그 신호가 나오면 뭔가가 있구나 생각하고 진입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웨스팅하우스 공동 인수권이 불발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 자체의 전망은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AI가 강세를 보이는 한 전력 공급은 필수고 그 수혜는 결국 에너지 기업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 이슈 하나로 이 회사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AI가 강세를 보여주는 동안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웨스팅하우스 이슈는 확정이 아닌 어디까지나 기대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무작정 쫓아가기보다는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눌림목에서 지지가 나올 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종목 분석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